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 인구가 늘면서 건축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금 체불을 둘러싼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잇따라 농성을 하거나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 경찰과 119 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한 남성이 밀린 임금을 내놓으라며 옥상에서 인화성 물질을 갖고 농성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경찰이 출동한 뒤 이 남성은 사라졌지만 동료 노동자들도 몰려들어 저마다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법대로 할 테니까.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100여 명과 하도급 업체들이 받지 못한 돈은 7억 원. 시공업체 측이 공사 대금을 턱없이 깎고 일부만 받으라고 강요해도 당장 생계가 어렵다 보니 대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2달 만에 이제 한 번을 이제 월급을 받거든요. 우리 일한 거를. 그러면 2달이 돼야 그 전달 한 달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석 달 돼도 이제 한 달치는 항상 있는 거거든 이게. 마지막 달치는 꼭 이제 못 받는 거죠 그게 이제. 제주도민들은 이 회사를 잘 알아서 공사를 안 해요. 이 회사를 피하는데 우리 육지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 육지 사람들을 모집해서 공사를 하게 하고. 또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노동자들이 몰려와 수억 원대의 임금이 밀렸다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시공업체 측은 하도급 업체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미뤘습니다. 제때 일이 안 된 것은 사실이니까 우리들 회사에서도 약정을 해가지고 제때 공사를 마무리 해줘야 되고 안 돼야 되고 그럼 늦어지니까 늦어지고 당연히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도내 건설 현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929명. 체불 임금이 24억 원으로 1년 새 2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업주나 업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붐에 힘입어 자본력이 약한 기업들이 너도 나도 주택사업 등에 뛰어들면서 임금 체불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민주노총의 전국적인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교사 진영옥 씨가 최근 7년 만에 교단으로 돌아왔는데요. 제주도 교육청이 진 씨를 다시 징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교육청 앞에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대법원의 해임 취소 판결로 지난해 복직한 진영옥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자 항의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도의원들도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5년간의 직위 해제 기간 동안 이미 고통을 겪은 진교사를 다시 징계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이성문 교육감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상당한 그 고통과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징계위원회 자체 소집을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전격적으로 철회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동의도 받고 이렇게 전달해준 내용을 잘 살피겠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공무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며 징계위원회를 강행했고 오늘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진 교사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었던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총파업을 주도해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었습니다. 강원과 전북 등 진보교육감들이 유사 사례에 대해 사실상 징계를 철회한 가운데 제주도 교육청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 지역 학교의 영어회화 전문 강사들이 집단 해고에 반발해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제주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문 교육감 규탄과 해고 철회, 고용 안정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도민 서명 운동을 벌이고 시민사회단체와도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말 고유의 어휘가 많이 남아있는 제주어는 보존 가치가 높지만 유네스코에서도 소멸 위기가 아주 심각한 언어로 분류할 만큼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마을 어르신들의 생생한 제주어를 통해 삶과 문화를 기록한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김찬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 사람 몸이 거짓말하고 미가하면은 막 고다사 막 친정있고 헛짝 그냥 막 고다사 쟁긴 몽클 많이 곤냉정하죠. 마음이 완전 굳은 사람이 없네. 젊은 세대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생소한 표현들.
마을 어르신들이 쓰고 있는 제주어를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이 직접 녹화한 자료입니다. 생생한 제주어로 예식생활과 민간요법 등 삶과 문화를 담았습니다. 옛날에는 그 검은헌법, 검은헌법 최근에 그 시원하게 시리 이제 물적적은에 고마이 눈에 영 덮어놔서 덮어. 국어문화원은 도내 24개 마을에서 어르신 50여 명을 인터뷰한 자료를 모아 제주어 구술체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마을의 생활과 문화를 제주어 동영상과 어휘집으로 기록한 첫 자료입니다. 단순히 제주어뿐만 아니라 제주 사람들이 삶과 문화가 농축되어 있는 문화 자산이거든요. 저희들이 영상 자료로 이제 남기는 것은 제주어를 좀 입체적으로 좀 남겨보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어문화원은 올해 12개 마을을 더 조사한 뒤 제주학 자료로 만들어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제공하는 한편 제주어 연구자나 도민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자연석과 동자석을 몰래 반출하려던 40대가 제주항에서 붙잡혔습니다. 제주해양경비 안전선은 42살 김모 씨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또 다른 용의자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4시쯤 제주항에서 4.5톤급 화물 차량에 1톤짜리 자연석 10점과 동자석 4점을 몰래 숨겨 여객선을 이용해 여수로 빠져나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과속 방지턱 위를 지나가다 자동차가 심하게 덜컹거린 경험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방지턱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지역의 중산간 도로. 자동차를 타고 과속방지턱 위를 달려봤습니다. 과속방지턱의 높이는 13cm. 규정 높이인 10cm보다 30%나 높습니다. 이 일대 300m 구간에 이처럼 높이가 제각각인 방지턱이 무려 7개나 됩니다. 버스나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튀어요. 그러다 보면 다리 아프고 허리가 좀 많이 다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모의주행 시험 결과 높이 14.5cm인 과속방지턱은 규정 높이보다 차량 하부에 가해지는 충격이 5배나 높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방지턱 곳곳에는 차량 밑바닥과 부딪히는 흔적들이 검게 남아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 앞 최소 30m에는 도로에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 문구를 칠해야 하지만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른 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 과속 방지턱 설치 기준이 국토부 예규이다 보니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재할 방법은 그렇게 막 과태료 그런 거는 없죠. 해가지고 뭐 안 되면은 이렇게 뭐 시정 명령을 돌아다니면서 조금 뭐 문제되는 거랑 뭐 보수들은 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 해가지고 행정당국이 방지턱을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도로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민원 제기하면 사고 발생하면 손쉽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거죠.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규격에 맞는 설치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올겨울 잦은 비와 이상고온이 이어지면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라남도 해남에서는 수확철을 맞은 겨울 배추가 온전한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목포 MBC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남의 한 배추밭입니다. 겨울 배추를 망에 3포기씩 담고 있는데 일이 더디기만 합니다. 상품성이 있는 배추가 얼마 안 되고 버려지는 게 태반입니다. 잦은 비로 인해서 이렇게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상품성이 너무 떨어져서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봄 같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배추 밑동과 속이 물러져 썩는 무름병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배추가 어는 동해는 종종 있었지만은 따뜻한 날씨 때문에 배추밭이 망치는 경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농민뿐만 아니라 계약 재배한 농협이나 밭을 통째로 샀던 중간 상인들까지 시름에 빠졌습니다. 날씨 관계상 전부 다 무름병에 지금 걸려가지고 다 지금 엎어져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갖고
폐기처분 비슷하게 그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처럼 겨울 배추 생산 물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배추 가격도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늦게 심은 배추밭의 거래 시세가 최근 2배가량 뛰었고 배추 수요가 많아지는 봄에는 일시적으로 품귀 현상도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네, 일주일 정도 이어졌던 추위가 오늘부터는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이렇게 날씨는 풀리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중국발 스모그 영향으로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높아져 있으니까요. 집에서 나오실 땐 마스크를 챙기셔서 호흡기 보호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다만 대기 정체로 인해 공기는 더 탁해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4도 내외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조천은 조금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은 동네별 기온차가 나고 있지만 낮에는 모두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3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산간 지역에는 여전히 결빙된 도로가 있는 만큼 장거리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적 하늘은 흐린 모습이지만 기온은 평년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현재 김포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구름만 지나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말 동안 포근하겠지만 일요일에는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다시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다음 주에는 강력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시 서문시장 백양닭집 김형주 대표가 30만 원, 안덕면 사계리 신양동 김갑석 박선미 가족이 32만 5,200원, 제주시 연동 김도일 김우일 형제가 10만 7,790원, 제주환경개발 주식회사 강경수 대표이사가 5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이달 말까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농협 또는 제주은행 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베트남 관광객 40여 명의 행방이 묘연해 관계기관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3일 제주 시내에 묵고 있던 베트남 관광객 56명의 연락이 끊겼다고 여행사가 신고해 인근에 숨어있던 10명은 찾아냈지만 나머지 46명의 행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는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한 경위와 취업 알선책과의 접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오는 17일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제주시 노영동에 있는 4층짜리 빌라에 4층 주택 화장실에서 불이 나 수납장과 세탁기 등을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집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주인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서귀포 남쪽 222km 해상에서 성산선적 21톤급 연승어선이 스크류에 어망이 감겨 항해할 수 없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3,000톤급 경비함정을 보내 사고 선박을 서귀포항으로 예인하고 있으며 선장 51살 송모 씨 등 승선원 9명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영택 서귀포농협조합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 중 상당수는 실제 전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에 비춰 당선 무효의 형은 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중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현모 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월에서 3년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도내 호텔 카지노에서 중국인 관광객 46살 첸모 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펜션에 감금한 뒤 1,000만 위안을 갚으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19 허위 장난 전화가 크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9 상황실에 걸려온 허위 장난 전화 신고는 54건으로 재작년에 55건보다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는 경찰과 소방당국이 허위 장난 전화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